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술전시 해설가 김찬용입니다. 이렇게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또 세계의 주요 미술관, 그중 해마다 1000만 명의 관람객이 찾는 루브르 박물관의 주요 작품 좀 만나볼까 하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인류 역사상 제일 유명한 그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쉽죠? 옆에 바로 딱 떠있는 다빈치의 모나리자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모나리자가 책정가가 누군가는 20조가 넘는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세상에서 너무 유명한 그림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저 작품 왜 유명한지 혹시 아시나요? 저게 단순히 잘 그려서 유명하다고 하기엔 말이 안 되죠. 실제 모나리자가 딱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근데 이게 20조라니. 사실 미술 작품이 그 정도의 가격을 갖게 되는 데는 시각적인 결과만으로 그 가격을 갖게 되진 않죠. 사실 여러 사연들이 좀 덧붙여지게 되는데요. 일단 오늘은 이 모나리자가 왜 특별 대접을 받게 됐는지 이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면 1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1911년 루브르에 사실 다른 작품들 사이에 같이 껴서 걸려있던 이 모나리자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처음 범인으로 지목당했던 사람이 우리 지금은 이름 엄청 익숙해진 피카소였답니다. 사실 피카소가 당시에 본인 친구였던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라는 사람의 비서를 통해서 루브르 박물관 좀 경계가 삼엄하지 않은 지하에 있던 조각 같은 거 몇 개 이렇게 훔쳐온 걸 사서 자기 그림에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과에 의해서 네가 범인 아니냐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근데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되고요. 2년여의 행방이 묘연해진 상태에서 이탈리아에서 모나리자가 판매되려다가 덜미가 잡히는 바람에 사실 범인은 루브르 박물관에서 작품에 안전 유리를 끼는 일을 잠시 했었던 빈센초 페루자란 인물이었다라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 사람이 이탈리아 법정에 서게 됐는데 막상 형이 7개월 9일밖에 안 나왔답니다. 이유는 말을 잘한 거죠. 올라가서 나는 다빈치가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이걸 고국으로 돌려주고 싶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럴 거면 기증을 하던가 팔려다 잡혔기 때문에 그냥 도둑이었는데 약간 국민 정서에 힘입어 사실 이 사람은 영웅처럼 지금 이탈리아에서는 오히려 막 얘기가 되고 있죠. 여차저차 루브르에 이 모나리자가 돌아오게 됐을 때는 사연이 많아지다 보니까 마치 영웅의 귀환처럼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작은 모나리자가 방탄 유리 안에 들어가서 3m 앞에 바리케이트가 있고 그 앞에 수백 명이 줄을 서서 줄 제일 앞쪽에 도달해도 막상 한 20초 정도밖에 볼 시간을 안 줍니다. 근데 모나리자를 보고 감동할 수 있다? 저는 사실 루브르 가서 우리가 모나리자 보고 감동하는 건 드디어 나도 비행기 타고 이 프랑스까지 와서 이 루브르 와서 이 사람들 뚫고 들어와서 모나리자랑 셀카 찍었다 라는 이 상황에 감동하는 게 사실 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경험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작품을 좀 유심히 보고 싶다 한다면 이렇게 보는 게 사실 훨씬 더 자세한 관찰이 가능하죠. 어떤 색을 가지고 있고 어떤 미소를 가지고 있고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나 실제 공간에서는 이건 사실 감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관찰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난 편에 르네상스에 대한 이야기는 좀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모나리자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모나리자를 중심으로 했던 이 르네상스 계승하고 싶다 라고 얘기했던 19세기의 후배들 신고전주의의 이야기를 좀 해드려 볼까 합니다. 일단은 다비드의 작품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을 만나볼 건데요. 이 시기에는 사실 종교보다 왕권이 강해진 시대였기 때문에 종교화보다는 왕이 좀 더 많이 돋보였었죠. 디테일하게 좀 보여드리면 자, 보시는 것처럼 뒤에 교황은 쭈그리고 앉아있고 나폴레옹 1세가 왕관을 교황한테 받았어야 되는데 자기는 이미 스스로 쓰고 있고 앞에 있는 조세핀 왕비한테 본인이 이제 또 왕관을 씌워주려고 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이것 자체가 이제 종교의 힘보다 왕의 권력이 더 세다라는 걸 그림으로 아예 대놓고 보여주는 거고요. 이 작품은 철저하게 권력지향적인 그림이었기 때문에 저 안에 그려져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왕이 딱 중심에 있고 권력 순서대로 점점점 멀어지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유심히 보시다 보면 구석에 다비드 본인도 나도 여기 낄 정도는 돼 하고 이렇게 얼굴 빼꼼 그려져 있기도 한데요. 이 그림은 이 힘을 보여줘야 됐기 때문에 구도 자체가 수직 수평이 많습니다. 굉장히 정갈하고 딱딱하게 다 정리되어 있는 느낌이 강하죠. 다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미술사라는 게
한쪽으로만 쏠릴 수가 없죠. 진지한 거 나오고 힘 있는 게 나오면 가볍고 재미있는 게 또 나오고 싶어지는 것처럼 권력지향적인 미술이 좀 튀어나오니까 야, 니네 좀 과하지 않아? 우린 좀 더 시대적인 예술 할래? 라는 후배가 등장하게 된 거죠. 이걸 낭만주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중 한 명이 제리코란 예술가였는데요. 자, 제리코의 메두사호의 뗏목이란 작품 보시면은 앞서 보신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하고는 느낌 자체가 다르죠. 이건 뭐 종교 왕, 뭐 귀족 이런 거 다 떠나서 뭔가 되게 처절한 상황이 그려져 있죠. 이건 실제 일화였는데요. 메두사호라는 되게 큰 범선이 아프리카에 이제 식민지 개척을 위해 가다가 침몰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탈출할 때 권력 순서대로 구명선에 이렇게 타다 보니까 자리가 부족해서 계급이 낮은 사람들은 그냥 부서져 있는 나무 조각 같은 데 매달린 채 표류하는 상황이 된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100명이 넘는 사람이 표류하기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발견됐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10몇 명밖에 안 되는 인물만 딱 남아있는 상황이 됐답니다. 그 안에서 생존을 위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 사륙이 벌어지고 인육을 먹게 되고 이런 처절한 그 상황들이 그림에 거의 고스란히 녹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심히 보시면은 배경 쪽에 작은 배가 한 척 가고 있는데요. 거의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저 배를 발견한 사람이 조난 신호를 보내며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외치고 있는 모습이죠. 제리코는 이 상황을 완벽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생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인터뷰를 부탁하고 시체 안치소에 가서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연구한 끝에 이 작품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약간 바로크스러운 느낌이 또 없지 않아 있죠. 색도 무겁고 강하기도 강하지만 앞선 다비드의 작품에 비해 대각선 구도가 많을 겁니다. 역동적이고 변화가 많은 구도로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안정적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되게 처절해, 뭔가 변화가 많어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게 바로 이 제리코의 작품이었죠. 제리코가 이 낭만주의라는 개념을 좀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약간 시사적인 사진을 보여주듯이 이 그림을 그렸다면 이걸 좀 더 강하게, 좀 더 진보적으로 보여준 후배가 있었습니다. 외젠 들라크루아란 예술가였는데요. 작품을 직접 보시면 이 작품은 사실 익숙하시죠?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란 작품인데 들라크루아는 이제 파리 시민혁명의 시대에 도래하게 되니까 그래 이제 우리가 왕만 믿고 살 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세상을 바꿔보자 라고 투쟁하며 싸워나갔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저 가운데 있는 프랑스 국기를 들고 외치고 있는 이 여신이 자유의 여신이라고 불리우면서 우리 익숙한 그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도 이 그림의 영감을 얻었다라고 소개되기도 하죠. 앞서 보신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은 권력 구조대로 그림이 좀 그려졌다면 이 작품에서는 여인을 포함해서 아이나 귀족이나 혹은 다양한 시민의 모습이 다 다양하게 한 명씩 들어가 있어서 이 혁명이 특정 누군가를 위한 혁명이 아니라 인류와 세상을 위한 혁명이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둘 다 너무 좀 극단적인 측면이 있죠. 너무 보수적이거나 너무 진보적인 성향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다른 후배들은 미술이 너무 정치적일 필요 없이 그냥 시각 자체에 좀 더 집중한 형태로 가면 안 될까라는 고민한 친구들이 이제 19세기 후반에 나오게 되죠. 다만 이 이야기는 지금 다 해드리면 여러분이 왠지 또 재미없으실까봐 감질만 나게 다음 편에 프랑스의 또 다른 명소가 있죠.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미술관으로 유명한 오르세 미술관으로 좀 소개해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2020년에 여러 이슈가 있다 보니까 루브르 박물관이 정말 오랜만에 휴관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었죠. 이럴 때 국내에서 또 루브르 박물관의 작품 즐겨보실 수 있는 만큼 여러분도 한번 또 관심 갖고 지켜보시길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루브르 박물관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